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거제에 200년에 한 번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피해 현장으로 갑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 내막이 뭔지 알아봅니다. 신임 집권 여당 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최고위원 5명 선출 결과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경남 거제 도시 전체가 잠겼습니다. 사흘 동안 거제 반년치 비가 쏟아졌고 특히 오늘 새벽엔 1시간 동안 124mm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현장 소식 차례차례 준비했습니다. 먼저 배우미 기자입니다. 도로가 거대한 강으로 변했습니다. 흙탕물이 무서운 속도로 밀려 내려옵니다. 불어난 물길 한가운데 차가 그대로 갇혔습니다. 보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도로는 깊게 파이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흙탕물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돌과 나무까지 함께 쓸려 내려와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 쪽에서는 물이 폭포처럼 솟구치면서 그 말 그대로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지금까지 경남 거제엔 9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630mm 넘는 비가 쏟아져 이 지역 관측 이래 일강수량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전 1시 32분엔 시간당 124.5mm란 극한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평년 강수량 3분의 2 이상이 한꺼번에 온 셈인데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올 만한 기록적인 폭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옥포 10몇 년 동안 살면서 처음 폭포처럼 보였죠. 폭포. 하늘에서 그냥 폭포. 새벽에 최고 많이 올 때 이 가슴 요 정도 왔어요. 1층에 다 침수가 됐어요. 거제 전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전 시민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전까지 세차게 내리던 비는 조금씩 약해졌지만 도심 일대가 마비됐습니다. 터널 안까지 토사가 밀려들면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차들이 터널 입구에서 줄줄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제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오후 7시이기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 일대에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된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폭우에 거제도 도로들은 거대한 물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차량들은 속절없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고 거센 물살을 뚫고 필사에 탈출을 하는 아찔한 상황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광민경 기자입니다. 차들이 다녀야 할 도로가 거대한 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거센 흙탕물이 주위 차량들을 집어삼킬 듯 흐릅니다. 하수도에서 역류한 물기둥이 차량 천장 높이까지 솟구쳐 오르고 탑승자가 있는 불 켜진 승용차는 움직여보려 하지만 거센 물살에 갇혀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폭포수가 된 흙탕물은 주차된 차량 옆으로 끝없이 쏟아집니다. 거친 물살을 위태롭게 헤치며 교차로를 통과해 대피하는 차량도 보입니다. 지난밤 내린 역대급 폭우는 차량들을 통째로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물속에 잠수라도 한 듯 도로에 있던 차량은 천장만 드러낸 채 흙탕물에 잠겨버렸고 날이 밝은 뒤에도 엉킨 채 버려져 주인들도 찾아갈 엄두가 안 납니다. 침수 지역을 빠져나가려 해도 바퀴는 흙탕물에 잠긴 채 계속 헛돌고 쓰러진 나무와 굴러온 돌들에 탈출로는 가로막혔습니다. 급류에 떠밀려온 잔해에 맞은 차량은 범퍼가 떨어져 너덜댑니다. 거제시 주요도로 20여 곳이 전면 통제되면서 거제도 일대는 차량 이동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차가 못 다니고 지금도 시내버스도 못 다닌다. 택시도 못 다니고. 한 15분, 10분이면 갈 거리를 지금 절로 돌아가면 한 2-3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동 꺼진 차들도 도로에 방치돼 있고. 버스터미널이 물에 잠겨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시내버스와 택시까지 멈춰서면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안타까운 인명 피해는 산사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산사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파트를 덮쳤는데 아파트 건물 일부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현장에 배영진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 기자, 이 아파트를 덮치는 모습 봤는데 아찔하더라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번 산사태로 피해를 본 아파트입니다. 이번 산사태로 토사가 1, 2층 세대에 쏟아져 피해가 컸고 세간살이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산사태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다 보니 복구 자금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건 새벽 4시 40분쯤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파트 현관에서 불이 켜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토사가 쏟아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흙더미는 단지에 주차된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토사에 밀린 차량들이 밀리면서 서로 부딪히고 흙더미에 매몰됐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1층에서 혼자 살던 20대 남성이 숨졌고 50대 여성 2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려가지고 내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서 가게 옷만 입고 바로 나왔거든요.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흔들렸거든요. 주민들은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어린아이도 엎이거나 안긴 채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뒤편으로 낙석 방지 울타리와 옹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흙더미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피해를 본 동을 포함해 4개 동 주민이 인근 학교로 대피했습니다. 산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1, 2층 세대들은 집 전체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큰 방문을 살짝 이렇게 잘 안 열려요. 그래 문을 여는 순간 보니까 온 흙더미가 거실이고 작은 보이고 다 덮이셨어요. 거제시 송정터널 인근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송정터널 부산 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산사태가 발생한 거제시 아파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거제의 핵심 상권 중 한 곳인 옥포동 상가거리도 밤사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게엔 물이 가득 찼고 횟집 수주한 물고기들은 폐사한 상황. 조선소도 작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문틈으로 흙탕물이 들이차더니 점점 바닥을 뒤덮습니다. 상점 밖 사람이 다니던 길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간밤에 물폭탄을 맞은 거제시 옥포동 상가들은 날이 밝자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로는 포탄을 맞은 듯 아스팔트가 부서졌고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점포에 들이찬 물은 퍼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그게 한강 막히니까 물이 넘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막 차오더라고. 점포마다 막. 횟집 수조에는 배를 뒤집고 폐사한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언제 장사를 다시 할 수 있을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주방에 뭐고 다 들어오고 오늘 장사하기도 지금 막막하고 이것이 냉장고가 할 것 없이 전자제품이 전부 다 물에 잠기는 바람에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은 입구까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대용량 펌프를 동원해 물을 빼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제 조선소들도 운영을 멈추고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집중호우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삼성중공업 역시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조선소들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가뭄을 해소해줄 반가운 비인 줄 알았더니 이 거제, 통영, 이 좁은 지역에 왜 이렇게 송곳처럼 퍼부었을까요? 유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간당 최대 124.5mm의 극한 폭우가 내린 거제. 당시 위성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수증기를 머금은 비구름이 경남 지역을 관통하며 북상합니다. 레이더 영상에는 강한 비를 나타내는 노란색 강수대가 거제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소멸하면서 남긴 비구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서쪽에서는 돌핀의 잔해인 저기압이 접근하고 동쪽에는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강한 바람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통로를 따라 많은 수증기가 유입됐고 남해안에 수증기가 집중되면서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진 겁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이 점차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강수 약해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제에 쏟아진 집중호우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 기준 역대 1위인 지난해 군산에 내린 152mm에 이어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세차게 퍼붓는 폭우는 경남 통영도 덮쳤습니다.
산사태가 난 섬마을에선 주민이 흙더미에 매몰됐다가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을 덮친 흙더미를 해양경찰들이 맨손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한참을 파자 하반신이 매몰된 여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남 통영 곤리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집에 있던 60대 여성이 매몰됐다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양쪽 다리 골절에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리가 막 나더랍니다. 뭐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제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는 그 사고 같이 내려와가지고 막. 산사태로 주택담은 완전히 무너졌고 집 옆으로는 쉴 새 없이 흙탕물이 넘쳐 흐릅니다. 또 다른 주택은 바닥이 아예 꺼져버렸고 땅속에 묻혀있던 배관까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슬아슬 걸쳐있는 집은 언제 무너질지 불안합니다. 물이 번남해가지고 빠질 데가 없어. 빠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요 집에는 마당이 유실돼가지고 언덕이 무너져 내린 상황. 경사진 섬마을 곳곳에는 물길이 생기고 토사가 쏟아져 주택들을 덮쳤습니다. 통영 시내도 침수돼 도로가 통제되고 산사태 우려 등으로 주민 44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730mm의 비가 쏟아진 통영에선 31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부산도 극한호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간당 100mm 넘게 퍼부으면서 건물 천장이 빗물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해 부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세정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곳도 피해가 커 보이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부산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후부터 빗줄기가 많이 가늘어져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밤 강풍을 동반한 극한 호우의 여파로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주택가 담장이나 축대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내린 많은 비에 이곳 부산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간당 최대 10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 낚시용품점은 빗물 무게를 못 견디고 천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비가 오니까 꺼집어서 그래요. 비가 와갖고 무거우니까 올리내갖고. 부산 사하구와 영도구에도 그제부터 2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 피해는 강서구를 중심으로 부산 서부 지역에 집중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엔 도로 위로 1톤 무게의 바위가 굴러떨어져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우산을 들고 가던 시민이 앞으로 걷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주택마당과 건물 지하가 잠기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 오후 3시 기준 부산 지역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58건입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내일 아침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라 추가 붕괴나 산사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서구 주택 붕괴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폭우의 기세는 순식간에 주변을 집어삼킬 듯 거셌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물폭탄에 시민들이 느낀 공포는 직접 찍은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재난 영화를 방불케 했던 당시 상황들 조현진 기자가 모았습니다. 간판에 불이 켜진 편의점 앞. 급류에 밀려온 차량들이 보이고 누런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거센 물살은 급류를 만들어 도로를 내달립니다. 주차된 차들은 빗물에 반쯤 잠겼고 커다란 녹색 쓰레기통이 거리를 둥둥 떠내려갑니다. 차량 한 대가 물살을 헤치며 조심조심 이동합니다. 차들로 붐비던 사거리는 흙탕물에 뒤덮여 시민들은 망연자실 바라볼 뿐입니다. 학교 앞 도로는 제한 속도 표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흙탕물이 차오릅니다. 매일 건너던 도로는 밤새 하천으로 변해 맞은편 가게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길을 건너지 못해가지고 가게 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1층들은 지금 물에 다 잠겨서 지금 현재는 정비 상태입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하천에 있던 물고기가 도로까지 밀려왔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온 돌들이 도로 중간중간에 쌓여 작은 갯바위처럼 됐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물이 차버려 놀란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은 폭우와 침수 당시 모습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며 긴박했던 상황을 알렸습니다. 시시각각 불어나는 빗물과 쉴 새 없이 내리치는 벼락에 수십 번 놀랐습니다. 밤새 기록적인 폭우를 지켜보던 거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비가 지나고 나면 한풀 꺾였나 싶었던 더위가 더 끈끈해져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정경은 기자 연결해 예보 상황 알아봅니다. 네, 정 기자, 비는 좀 잦아들었습니까? 낮 동안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 현재는 비가 아주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더워진다는데 당장 내일부터 더운 거예요? 네, 내일 출근길에는 우산보다는 양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에 내린 비에 습도도 높아져서 당분간 찜통 더위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너무 습해가지고 땀도 계속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덥고 또 내일도 계속 습할 것 같아서 약간은 걱정되는데. 오늘 오전 11시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 이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기상청은 폭염특보 지역이 내일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과 대구, 광주 33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더위는 목요일에 더 심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수도권 34도, 충청과 경북 32도, 전라권과 경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친 건 아닙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걸로 예보됐고 수요일 19일에는 수도권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연중 최대 규모 중 하나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이 됐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갑자기 공개적으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이유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시작된 오늘 아침,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돌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연합훈련의 막대한 비용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들었습니다. 한미 양국군은 오늘부터 11일간 정밀 표적 공격과 군수물자 전개 등을 할 예정이었는데 미군의 장비, 인원이 투입되는 훈련이 축소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아직 실시되지 않은 후반부 야외 기동 훈련이라든가 미군 증원 전력 그리고 항공 해상 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올해 약 150회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전반적인 대북 방위 태세에 균열이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오늘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고 군 관계자도 이번 연합훈련의 추가 축소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른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고 정중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정작 같은 글에선 우리나라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019년 판문점 사진을 올렸던 트럼프 미 대통령. 하루 만에 또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고 정중한 태도를 보여온 나라로 호의적으로 지칭했습니다. 글 말미엔 다소 무관할 수 있지만이라는 전제를 달고는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아니다, 괜찮다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동맹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독재자보다도 신뢰를 못 얻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청와대는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미 정상관 통화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향한 러브콜과 한국을 향한 압박의 정치적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함과 동시에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한국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강조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압박 카드로.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자, 한미 통상 쪽도 긴장감이 감지가 됩니다. 미국의 투자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경질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됐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갑자기 잡힌 출장입니다. 이번 방미가 경질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관련됐냐 묻자 선을 긋습니다. 경질에 대한 설명도 혹시 이번 방미 목적에 포함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임명권자에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 전 본부장이 비관세 분야 등 대미 통상 협상을 주도해왔던 만큼 김 장관은 협상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의 대미 투자 이행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질로 협상 공백 우려도 나오자 김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 전 본부장의 경질 사유에 대해 정부는 통상 관련이 아니다라고만 밝히는 가운데 야권은 경질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줄어드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만 봐도 야외 기동 훈련 횟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는 8월 훈련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한미 연합 연습 크게는 3월과 8월 두 차례 있지만 그 외에도 기갑, 보병, 헬기, 의료 등 분야별로 매년 100차례 넘는 연합 훈련을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거든요. 올 하반기에도 대대급 연합훈련이 추가 진행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축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나머지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오래전부터 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단 말까지 했습니다. 야, 오래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축소를 하려는 거예요? 일기 때부터 말해왔던 게 바로 비용 문제죠. 한미 연합훈련 비용은 한미 각각 부담이 원칙인데요. 매년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에 한 번 전개될 때마다 우리 돈 약 100억 원 넘게 드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깝단 거죠. 또 하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러브콜 의미도 있습니다. 이미 일기 때인 2018년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면서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쓴 적이 있거든요. 북한이 워낙 싫어하니까요. 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 비핵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미국 내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를 꺼내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한미연합훈련 뭐길래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모든 북한군이 참호시설에 들어가 열흘 넘게 전시 태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훈련 과정에서 미 공군 전투기가 38선을 넘는 상황도 있다고 전해지거든요. 이 단순히 비용 노력을 넘어 실제로 언제든 침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 지시대로 만약에 연합훈련이 축소가 되면 우리 안보는 괜찮은 겁니까? 네, 안보 전문가도 오늘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훈련 횟수보다 지휘소 훈련인 워게임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북한군 실전 능력에 전쟁처럼 대응할 수 있는 실제 훈련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합 연습 기간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워게임 프로그램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진행하긴 어려운 걸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못하면 내년 3월 연합 연습까지 대규모 워게임 훈련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도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에 직접 참여하면서 실전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우리 군의 실전 능력 공백에 우려가 나옵니다. 공백이 없도록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찔했던 사건 사고 현장으로 가봅니다. 광복절 밤 경찰 단속이 끝나기만 기다리던 폭주족들이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질주에는 앳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공권력을 비웃듯 경찰차에 발길질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현장 카메라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런 애까지 낄 줄은 몰랐습니다. 딱 봐도 어른 키 반만 합니다. 저 꼬마애도 있어요. 너무 어린데. 경찰이 보이자 오토바이들 사라집니다. 가는데요? 아, 경찰차 온다. 근데 진짜 빠르게 사라지네요. 아이도 보조 중입니다. 얘네 여기 있어요. 여긴 폭주족의 성지로 불립니다. 여기 새벽에는 차가 없으니까 특히 이 사거리에서 한 진짜 막 열몇 대가 동그라미 원을 그리면서 엄청 돌거든요. 바라바라만 벌써 소리 많이 나가지고 잠 못 자는 거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틀어막았습니다. 광복절 폭주족 막겠다는 겁니다. 부장님, 이거 없어요, 이거 조회 한번 해보셔야 돼. 살살 돌아보며 경찰 눈치 살핍니다. 어차피 때는 온답니다. 빨간 가서 이게 내 인생 전부야! 6시, 5시쯤 해줄 때쯤 인쇄 좀 빠지면 그때가 좀 위험하게. 시끌. 영상을 제대로 찍으시려면 그때쯤 좀 주무시고 계시다가 그때 카메라 배터리 다 쓸걸요. 너무 좋아요. 구경꾼들도 이미 만석입니다. 그냥 가라는 경찰과 신랑입니다. 이거 이제 모이는 게 구경꾼들이 모이니까 또 모이는 거예요. 너무 나가요, 막. 관심 없어요. 말을 좀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관심 있으면 무섭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무난하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막아놨던 도로가 열립니다. 전기 자전거가 도로를 휘젓습니다. 갑자기 핸들을 틀어버립니다. 달려오는 차를 마주보고 역주행합니다. 근데 삥 둘렀어요. 역주행 중인 거 아니에요? 맨 처음 봤던 그 아이입니다. 오토바이도 가세합니다. 폭주에 도로가 난장판됩니다. 구경꾼 태우고 다시 달립니다. 사방에서 폭주족이 뛰쳐나옵니다. 따라붙는 경찰차에 발길질도 합니다. 경찰은 체증 후 수사 방침입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가장 붕괴하고 하지만 자제를 하고 계속 강조하고 무리한 추격을 하지만 애들이 뭐라도 하더라도 번호판을 찍고 그다음에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추적서. 이날만 186건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무조건 휴일 되면 퇴근마다 오거든요. 그냥 무대죠. 걔네들한테 무대고. 왕복 8차로 길에 단속 카메라 단 한 대. 유턴 반복하면 왕복 1km짜리 서킷입니다. 규칙도 무시합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공권력마저 조롱합니다. 이런 질주는 시작조차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뒤에 경찰 오니. 현장 카메라 권경문입니다. 네, 망치로 무인 매장 돈통을 부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7곳을 연달아 털었는데요. 잡고 보니 16살이었습니다. 도박비 때문이라고 진술했다는데요.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쭈그려 앉아 결제 키오스크 밑에 달린 돈통 자물쇠를 망치로 힘껏 내리칩니다. 자물쇠가 부서져도 돈통이 열리지 않자 양손으로 계속 망치질을 합니다. 잠시 뒤 안에 들어있는 지폐 뭉치를 챙겨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남성은 3시간 동안 이곳을 포함해 고양시 일대 무인 점포 7곳을 털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에 들어갔고 신호를 어기며 달아나던 남성은 경찰이 가로막자 오토바이도 버리고 골목길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건물 수색에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 16세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주택가 담벼락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었고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해서 남성이 무인 점포에서 털어간 금액은 약 87만 원.
범행에 쓴 오토바이도 훔친 물건이었습니다. 남성은 사이버 도박 빚을 갚으려고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이런 걸로도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과 펜팔을 하게 해준다며 돈을 챙기는 건데요. 일부 수용자는 선정적인 편지를 주고받으며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벌기도 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여성의 키와 몸무게, 성격과 몸매 같은 정보가 빼곡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과 펜팔을 할 수 있다며 7만 원을 내면 최소 3번 편지를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옥바라지 대행업체가 여성의 사진과 신상 정보 등을 받아 남성들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는 겁니다. 업체가 받은 소개비 절반을 영치금으로 넣어주다 보니 수용자들 사이에선 용돈 버는 법으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안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저희 쪽에서 소개받아가지고 받는 것도 있고. 낯뜨거운 편지를 주고받는 이른바 19금 펜팔도 연결해줍니다. 그 대신 2~3배 많은 소개료를 챙깁니다. 예뻐라도 소개시켜주고 돈 많이 받고 전문적으로 잘 타는 하더라 한 달 몇백만 원씩도 벌고. 외부인과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돈을 버는 건데 교정당국은 검열 대상 수용자가 아니면 편지 내용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의 영리행위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기본 김밥도 이제 한 줄에 4,000원이 기본이 됐습니다. 파는 사람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재료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그런지 김밥 한 줄을 뜯어봤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이 4,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요즘은 기본이 4,000원, 5,000원이니까 요즘은 차라리 이제 한 줄 먹을 바에 그냥 다른 거를 찾게 되거나. 싼 거하고 비싼 거하고 이렇게 섞어서 사거든요. 그러면은 10,000원, 1,500원까지. 지난 6월 기준 서울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38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습니다. 김밥 속 재료들을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김밥 한 줄을 펼쳐보면 여덟 가지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쌀값은 1년 전보다 13.2%, 달걀은 9%, 김도 2.5% 비싸졌습니다. 이 재료값이 줄줄이 오르면서 김밥 한 줄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시금치 가격은 152% 급등하는 등 김밥집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손님들이 제일 먼저 아세요. 지금에는 어쩔 수 없이 주요 외식 메뉴 가운데 김밥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중동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란은 미군에 3만 달러 포상금까지 내걸며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60일 협상 시한이 오늘 공식 종료됐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란은 승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습니다. ما در این جنگ در بعد نظامی و در بعد سیاسیش به معنای واقعی خودش پیروز شدیم. 이란은 또 미군을 잡으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홍보하면서 여성에겐 2배를 내걸며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هر رزمنده عزیزی یک آمریکایی رو بکشد یا دستگیر کنه تحویل بده به هر کدوم از یگانه‌های ارتش این هدیه معادل $30,000 است.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선박 통항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선박 추적업체 K플러에 따르면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30척 정도였지만 그제 해협을 통과한 화물선은 5척에 그쳤고 어제는 단 한 척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네, 중동전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이 바다에 머문 기간만 250일을 넘겼습니다. 장병들의 투신 시도까지 잇따르며 열악한 환경이 논란이 되자 미군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이런 상황을 조롱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손주영 기자입니다. 미 해군 승조원들이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매점엔 음료와 컵라면이 가득 찼고 카페에서는 다양한 음료도 제공됩니다. Sailors have the opportunity to eat 3 meals a day plus midnight rations. At sea, my team have to sustain 5,000 sailors for extended period of time, and we plan for this. 오늘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공식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태평양에 배치돼 있던 조지 워싱턴호는 중동으로 이동해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교대할 예정인데 앞서 링컨호에서 투신 시도가 잇따르는 등 항모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도마에 오르자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어제 링컨호를 방문한 미 중부사령관도 성명을 통해 링컨호에서 보낸 시간은 매우 경이로웠다며 정신건강 관련 살해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축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도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음식과 워싱턴호 음식을 비교하며 체중 감량을 원하면 미군에 입대하라고 조롱하는 한편 미 해군 수병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링컨호 화장실 영상을 공유하며 병사들이 바다에 뛰어내리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썼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네, 이쪽 전선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수도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벌떼처럼 모스크바를 뒤덮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습에 직격을 당한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포돌스크 지역의 물류센터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도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급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822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 약 600대가 모스크바를 향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류센터를 주로 공격했는데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의 창고가 또 표적이 됐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에서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산업체를 표적으로 했다고 밝혔는데 민간 상인들도 공습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국 뉴욕의 공원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게 비둘기입니다. 일부 집에서는 옥상에서 키우기도 한다는데요. 무려 900만 마리로 추정되는 비둘기로 뉴욕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승우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뉴욕의 한 주택가. 한 여성이 집을 나서자 비둘기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골목을 지나 100m 넘게 떨어진 공원까지 머리 위를 맴돌며 쫓아옵니다. 마더 피전, 비둘기 엄마로 불리는 티나입니다. 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비둘기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듭니다. See, they know me. So cute. Wow. It's amazing. Yeah, they're so magical. 티나는 매일 이곳에서 비둘기들을 돌봅니다. My relationship with pigeons began good 20, 30 years ago when I moved to New York. They're so beautiful and adorable. 네, 직접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줘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비둘기가 제 몸 위까지 올라옵니다. 비둘기를 사랑하는 이른바 피전맨들은 뉴욕 공원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I'm here every morning, 10 a.m. I started a routine there. But the one thing is they love routine. 평범한 주택가 건물. 맨 위층에서 다시 90도로 선 계단을 올라가자 또 다른 비둘기 세상이 펼쳐집니다. 작은 칸들에 빼곡히 들어선 이곳이 비둘기의 집인데요. 이곳에 무려 400마리의 비둘기가 살고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비둘기들을 밖으로 꺼내 햇볕을 쬐게 합니다. Come on, let's go. Everybody out. 이런 옥상 비둘기 문화는 20세기 초 이민자 사회에서 발전한 미국의 오래된 하위 문화입니다. My grandfather had them when I was a little baby, and when I was like 2 years old. I've had as many as 3,000. 뉴욕의 비둘기 수는 뉴요커보다 많은 900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조류를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둘기 배설물, 악취 관련 민원 건수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뉴욕시는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먹이를 주거나 기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I think it's strange to be so close to pigeons, but I would not think they are clean animals. 오랫동안 뉴욕의 거리와 옥상을 함께해온 비둘기. 지켜야 할 도시 문화인지 관리해야 할 골칫거리인지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네, 로봇이 내려주는 커피, 사람 손맛만 할까 궁금한데요. 속도는 확실히 빠릅니다. 1시간에 202잔을 만들어내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중국 무인 커피숍에 베이징 성시훈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어제 문을 연 이 커피숍은 로봇이 원두 추출부터 서빙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데 음료 한 잔을 30초 안에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첫날 1시간 동안 커피 202잔을 만들며 세계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对我感觉很快，我刚才看到这边的时候，我以为可能每个人要领一杯要时间很久，结果没想到直接进来然后就拿走。 직접 가봤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니 화면에 제조 과정이 뜹니다. 음료가 완성되면 로봇이 픽업함에 음료를 넣어주는데 주문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맛은 어떨까? 제가 직접 주문해서 커피를 받았는데요. 네, 맛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제조는 30초 안에 끝나도 라벨을 붙이고 서빙하는 시간이 추가돼 3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무인이라지만 종종 사람 직원도 필요합니다. 我制作我下单挺快的，不过好像做是手工做的吧，人工递上来的。因为里面的设备比外面的设备快，所以它就是人机协同，有的是从机器里面拿出来，然后有的是从机器人拿出来，相当于就是机器做2杯，然后呢机器人拿1杯，我们人拿1杯。 업체 측은 또 로봇이 배터리 교체로 잠시 중단될 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훈입니다. 네, 한국의 보신탕집에서 구조된 강아지가 미국에서 새로운 견생을 맞았습니다. 특별한 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한 사연, 이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레드카펫 위로 강아지 한 마리가 진주 목걸이를 두른 채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입 밖으로 길게 나온 혀에 조금은 삐뚤어진 얼굴, 6살 퍼그 지니 루입니다. 태어난 곳은 한국. 미국의 한 구조단체가 한국의 보신탕집에서 지니 루를 구조해 미국으로 데려왔고 현재 주인인 그레디 씨에게 입양된 겁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에서 열린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에서 지니 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was found in a shack in the mountains of South Korea where she was fattened up to be eaten. 상금 $5,000도 받았습니다. 이번 우승은 한 번의 도전으로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지니루는 이 대회에 4차례나 도전했습니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이 대회는 외모를 겨루는 재미 뒤에 특별한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유기견 입양과 동물 구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리는 행사입니다. 지니루도 현재 학교와 호스피스 병동 등을 찾아 구조동물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네, 북한은 광복절을 기념해서 서커스 공연을 하나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아찔한 서커스를 관람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베이지색 투피스 차림의 딸 주애와 함께 레드카펫 위를 걸어 들어옵니다. 광복절 기념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애가 먼저 앉은 뒤 리설주와 고위 간부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습니다. 서커스 단원들이 하늘 높이 치솟는 널뛰기 공연부터
화려한 조명 아래 아찔한 외줄타기가 이어집니다. 공중에서 연이어 회전하는 그네 묘기부터 동물 묘기까지 선보이자 북한 주민들의 감탄이 쏟아집니다. 주회와 공연 중간 여러 차례 귓속말을 나누고 다정하게 손을 잡은 김 위원장. 공연이 끝난 뒤엔 흡족한 듯 서커스 단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립니다.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김 위원장 부부와 주회는 다이빙과 아티스틱 스위밍 대회도 참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가 방금 전 선출됐습니다. 당청관계 안정론을 내세운 친명 후보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꺾고 당대표직에 선출이 됐습니다. 전당대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기상 기자, 총선 공천권을 이제 김 전 총리가 쥐게 된 건데 정청래 전 대표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김 전 총리가 신임 당대표에 뽑혔습니다. 다만 1차 과반 득표가 불발되면서 선호 투표를 적용한 끝에 대표직에 올랐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는 최종 득표율 54.08%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막판 역전을 노렸던 정청래 전 대표의 최종 득표율은 45.92%에 그쳤습니다. 김 대표 권리당원 투표에선 55.94%, 대의원 투표에선 66.69%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선 정 전 대표가 50.7%로 김 대표의 49.3%를 앞섰습니다. 결국 1차 가반을 넘지 못하자 선호 투표제를 통해 최종 승자가 갈렸습니다. 김 신임 대표 조금 전 수락 연설을 했는데 경선 막판까지 치열했던 신경전을 의식한 듯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함께 뛰겠다고 했습니다. 고배를 마신 정 전 대표는 김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우리부터 총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 당선으로 당 안팎에선 김 대표가 당청 관계 조율 과정에서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지게 되는 만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안 기자, 최지원 기자와 전당대회 결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승부를 가는 게 뭡니까? 일단은 당심과 민심 중에서 당심은 김민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심 가른 지역 살펴봤더니 호남이었습니다. 전국 경선 결과를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 경선을 제외하고는 김민석 전 총리가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그 격차가 아주 미비했습니다. 최대가 5%포인트 수준, 나머지는 그보다 못 미쳤는데 그런데 호남 뚜껑을 열어보자 6만 표 차이, 득표율로만 25% 가까이 격차가 생겼습니다. 근데 지난해 전당대회 땐 정청래 전 대표가 호남에서 이겼었던 거죠. 네, 지난해에는 정 전 대표가 2배 가까이 앞섰었는데 올해에는 호남에서 김 전 총리에게 크게 밀렸죠. 의원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대 기간 직전 발표됐던 800조 규모의 호남 메가 프로젝트, 지역을 발전시킬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그래도 대통령과 가까운 김 전 총리가 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반명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아직은 집권 4년 가까이 남은 이 이재명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당원 1인 1표제가 그 사이에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작년 선거 때 정 전 대표가 대의원에서 지고도 권리당원에서 2배 가까이 앞서서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당원 1인 1표제가 되면서 권리당원의 비중이 커졌고 이게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할 걸로 봤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대의원뿐만 아니라 권리당원 득표수에서도 김 대표에게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민심은 어떤 거예요? 당심 받고. 오늘 30% 반영되는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정 전 대표가 50.7%, 김 신임 대표가 49.3%로 정 전 대표의 승리였습니다. 차이가 미미하긴 하지만 여기서 과반을 가져가면서 저력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당심에선 앞섰지만 민심은 달랐던 겁니다. 최고위원 정말 치열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네, 결과적으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렇게 친청계 후보가 모두 살았습니다. 사실상 이 친청계 완승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거든요. 수석 최고위원회
그리고 마지막 5위 자리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딱 3명의 후보를 낸 친청계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친명, 인미애, 김용호 두 후보 뒤늦게 사퇴하면서 김용 후보 밀어달라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대표는 친명에, 최고위원은 친청에 힘을 몰아주면서 이 권력의 균형을 맞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비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날씨 잘 확인하시고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밤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친 뒤에도 오후부터 충청과 남부에 다시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오늘보다 양은 적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충청 이남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전국 곳곳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 남은 한 주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